네, 안녕하세요. 저는 P3 그룹 한국 법인 대표 윤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2월부터 1월부터죠. 네, 한국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전에는 저는 독일에서 그 공부를 했었고, 이제 경제학하고, 그리고 국제관계학, 그리고 이제 법학을 이제 학사 석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트라에 입사해서 업무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국 기업, 그러니까 한국에서 트랜스미션 파트를 만드는 이제 회사의 독일 이제 유럽 지사 법인장으로 가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P3에 합류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컨설팅, 그리고 컨설턴트를 시니어 컨설턴트로 이제 근무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llo, mein Name ist Hyuk Jin Yoon. Ich bin Managing Director von P3 Group Korea. Ich habe in München an der RMU studiert, so internationale Beziehungen, VWL und auch internationales Recht. Und dann habe ich in Kotra als ein Mitarbeiter 3 Jahre lang gearbeitet. Und dann habe ich 3,5 lang bei einer koreanischen Transmission Part Hersteller so als Head of Europe 3 Jahre gearbeitet. Und dann seit 2019 bin ich bei P3 Group. Ne? Und wie gesagt, also seit 2022 arbeite ich als Managing Director von P3 Korea. Und vielen Dank, dass Sie eingeladen haben. Ich hoffe, dass Sie auch diese Zeit auch genießen können. Danke.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축구가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2018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 카잔의 기적을 이미 이룬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2대 0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손흥민이 달려가면서 이제 노열을 제치고 이제 골까지 넣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또 독일 대표팀이 잘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의 축구는 전차 군단이라고 하잖아요. 전차 군단이라는 게 특출난 한 선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일을 하고 유기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데서 그 전차 군단이라는 이제 그런 별명이 붙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판타지스타라고 하죠.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있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PSG에서도 이제 왼쪽 메잘라의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그런 파괴력을 또 보여주고 있고, 황희찬 선수 코리안가이 같은 경우에는 또 우측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뭔가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 대 팀으로 봤을 때 그 단단함은 기본적으로 독일이 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좀 뭔가 변수 속에서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또 김민재가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대표팀 감독이 또 독일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피지 이기면 백전백승인데 결론적으로는 클리스만이 또 잘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P3 코리아는 보통 제가 고객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게, 그동안 기술 컨설팅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자동차를 위시한 이제 이 산업군에서의 컨설팅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딘가에 좀 숨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기 전에 그 바탕이 되는 기술적 분석 업무들이라든지 기술적 평가 업무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뒤에서 열심히 좀 맡아왔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분야에 좀 많이 특화가 돼서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하게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출발점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3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름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름이 좀 처음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름 참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P3라는 이름을 좀 뜯어보면은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PhD, 그러니까 이제 박사 후 과정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3명의 박사들이 PhD가 만든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 유명한 그 연구소라고 하면은 2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보통 기초과학을 하는 곳이고 프라운호퍼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응용과학 쪽에 좀 특화가 된 곳인데 거기서 이제 박사를 딴 이제 3명이 창업자들이 만들게 됐다. 그래서 P3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프라운호퍼 연구소 출신의 기업들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뭐 프라운호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셀을 만드는 커스텀 셀즈라는 회사를 만들기도 했고, 프라운호퍼 같은 경우에는 또 직접적으로 이제 뭐 그 IWP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테슬라에도 기술을 제공하는 등 굉장히 많은 상업적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저희는 현재 한 2,000명 정도의 임직원이 글로벌하게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리하게는 이제 30개 오피스를 또 두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독일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본사는 이제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면 이제 독일에서도 뭐 자동차 산업의 본산지, 고향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아시아에는 이제 중국하고 태국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글로벌하게 봤을 때 70%는 이제 이과 계통, 그리고 30%는 좀 문과 계통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이 사실 한국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 70% 정도는 뭐 이제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신소재공학, 아니면은 이제 그 기계공학, 이런 이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와 같이 뭐 경제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파이낸스 쪽, 그리고 또 마케팅을 전공한 직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를 그렇게 가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티튜드라든지 그리고 준비해온 부분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들, 어떤 식의 실질적으로 바로 투입돼서 업무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P3 그룹이, 저도 이 회사에 와서 많이 느끼는 건데 좀 이단화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컨설턴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세련되고, 그리고 굉장히 딱 각이 잡혀 있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좀 압도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P3 그룹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들은 자유로움 속에서 가지고 있는 뭐 역량들을 좀 창의적으로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모토가 독일어로 Unternehmer in Unternehmen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각자가 이제 기업인이 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개인의 자율성을 좀 더 강조를 하고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개개인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회사에서는 충분히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개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뭐 비전이라든지 자신의 방향성이라든지 자신의 아니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뭐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겠죠. 그걸 바로 이제 기업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인처럼 스스로가 스스로의 길, 스스로의 방식들, 그리고 스스로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들을 스스로 정의하고 이 부분을 회사가 충분히 지원해주되 모든 결과물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게 이제 P3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저도 제가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유럽계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더 많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재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구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좀 더 갖추어진 어티튜드를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티튜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스스로가 뭐 스스로의 주인이고, 스스로가 하나의 기업인으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진 어티튜드를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만 비로소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움 속에서 스스로가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컨설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초등학교 때 누가 커서 뭐 될 거냐 물어보면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부터 컨설턴트를 꿈꿨었는데 한동안 잊었다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컨설턴트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컨설턴트가 똑똑하고 학벌이 좋고 뭐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컨설턴트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자 컨설턴트의 책무는 어쨌든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보여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반짝반짝하는 이력들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사실 이 컨설턴트가 되는 길에 또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왔던 과정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과정들이라든지 어떠한 경험도 버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 그리고 본인이 가진 역량, 그리고 그거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적인 사고력,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신다고 하면은 정말 훌륭한 컨설턴트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러한 점들을 기억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